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형 뽑기샵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착잡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집은 총 5명이 살고 있어요. 저, 와이프, 갓난아기, 장모님, 처제 이렇게 5명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집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형 뽑기 가게를 운영 중이라서 1,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기계 열고 돈 수금할 때 그냥 백팩에 막 집어넣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남들이 보게 되면 괜히 나쁜 맘 먹을까봐 기계 열고 최대한 빨리 돈 꺼내기 위함이죠. 이렇게 백팩에 가져온 돈을 집에서 직접 정리하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곤 합니다. 매일 은행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2달 전쯤인가 돈이 평소보다 좀 작은 것 같았지만 제 착각이나 오류겠거니 생각했는데 매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돈을 제대로 세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평소엔 대강 짐작만 하고 있었던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는데 정확하게 7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와이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활비를 너무 작게 줘서 그랬나? 내가 너무 짠돌이처럼 굴었나? 그래서 다음날 와이프한테 생활비에 보태고 옷이라도 하나 사 입으라고 50만 원을 줬어요. 7만 원, 5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한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주에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1만 3천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지? 장모님인가? 처제인가? 갓난아기가 돈을 가져갔을 리도 없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어요. 어쨌든 돈은 계속 없어지고 있었고 식구 중에 누군가는 그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절도를 떠나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즈음 뉴스에서 특수 형광물질이라고 나왔는데 가스 배관 타고 빈집털이 하는 도둑 예방하고 붙잡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더라고요. 그게 원리가 배관에 그걸 발라놓으면 그걸 만지거나 밟으면서 특수 형광물질이 범인한테 묻게 되고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안 보이고 자외선 후레쉬로 비추면 보인다. 대충 그런 거였어요. 그때 머릿속이 순간 번뜩했어요. 이걸로 확인해야겠다. 집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게 딱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형광물질을 사서 돈 넣어놓는 가방에 그걸 발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 가방을 보니 어제 놓아두었던 지퍼 모양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 사둔 자외선 후레쉬를 손에 쥐었습니다. 누군가 저걸 만진 사람은 손에 형광물질이 묻어있을 테니까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라서 후레쉬로 와이프 손을 일단 비춰보니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순간 와이프를 의심했던 제 스스로가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엄청 했는데 잘해주진 못할 망정 의심이나 하고 아무튼 와이프에겐 아직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거실로 나가서 장모님하고 처제 손을 비춰봤어요. 요즘 거실에서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같이 주무시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 같네요. 장모님 손에 엄청 진하게 형광물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고요. 아직까지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작은 금고 하나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번거롭더라도 매일매일 입금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 1. 와이프에게 말하세요. 자꾸 돈이 빈다. 내가 착각한 것 같아서 매일 돈 액수를 세어보고 적어놓는데 은행 가면 돈이 맞지 않는다라고요. 딱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와이프가 알아서 할 거예요. 댓글 2. 법정 스님이라면 장모가 얼마나 그 돈이 갖고 싶어서 그랬겠냐. 용돈을 두둑히 줘라 라고 조언하겠지만 귀찮으시더라도 매일같이 입금하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니까 그런 안 좋은 마음을 먹는 걸 테니까. 그리고 부인께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 저희 엄마가 남편 손에 돈을 댄다고 하면
엄청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나서서 문제를 조율하는 게 남편이나 엄마를 위해서도 나을 테니까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들어봐야 하고 아무쪼록 상처 없이 큰 풍파 없이 현명하게 일이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3. 아내분께 말씀하시되 형광물질 얘기는 꺼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내분을 의심한 것도, 그래서 50만 원을 준 것도, 마지막으로 형광물질을 쓴 것도 아내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냥 7에서 10만 원이 요즘 계속 비는 것 같다. 무작정 장모님이나 처제를 의심할 수도 없고 금액도 애매해서 더 고민이 된다. 또 나는 사위지만 당신은 가족이니까 당신 의견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댓글입니다. 애매하게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저라면 저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가족 의심한다고 기분 나쁠 듯.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